경비원님, 모자를 지금 당장 버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누구냐고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시나 보군요. 어서 버스세 여긴 VIP만 출입하는 구역이니까 당신처럼 격식 안 맞춘 사람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른 오후, 서울 강남의 고급 쇼핑몰 내부, 면세점을 비롯한 명품관이 모여 있는 1층 아트리움 한편에서 날 선 목소리가 튀어나오자 주변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신장 높은 유리 천장으로부터 쏟아지는 햇빛이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에 내려앉았고 쇼핑백을 들고 분주히 오가던 사람들은 일제히 시선을 소란히 이는 곳으로 돌렸다. 경비원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한 청년에게 다소 거친 태도로 손짓하고 있었다. 청년은 검은색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그의 얼굴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한국 축구계의 스타 손흥민이었다. 손님 들어갈 때는 모자 착용 안 된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분명 안내문에도 모자 금지라고 적혀 있음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버스시면 되잖아요. 주변에서 몇몇 사람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 저거 손흥민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설마 여기서 저런 대접을 받나? 하고 수군거렸다. 한편 경비원은 여전히 손흥민에게 모자를 버스라고 강하게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어조가 점점 거칠어졌다. 경비원님, 우선 말씀을 좀 천천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며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대답했다. 규칙은 규칙이니 벗겠습니다만 혹시 제가 들어올 때 못 들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네요. 여기 들어올 때 모자 벗어 달라는 안내가 따로 있었나요? 입간판에도 동선 곳곳에 붙은 안내문에도 적혀 있습 손님이 못 봤다면 그건 본인 부주의죠. 경비원은 손흥민을 내려다보며 한껏 도도하게 굴었다. 그 목소리에는 내가 이곳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우쭐함이 배어 있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 중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슬쩍 촬영 모드로 전환했다. 저기 혹시 찍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올린다면 순식간에 기사화되지 않을까?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런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쇼핑몰 특유의 향기로운 향과 은은한 클래식 음악 소리는 어느새 가라앉고 갑작스러운 충돌에 온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죄송합니다만 규칙은 제가 따를 테니 이렇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과하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손흥민이 잠시 모자를 벗으며 고개 숙였다. 그 순간에도 그는 팬들을 의식한 듯 온화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경비원은 바로 조습 이제야 규칙을 지키시네요. 처음부터 순순히 벗었으면 됐잖아요. 하고 비아냥거리듯 말을 쏟아냈다. 주변의 시선은 곧 둘을 애워싸듯 모여들었다. 아니, 저 경비원 너무하네. 손흥민이 몰라서 그렇지. 애초에 가벼운 안내로 충분할 텐데. 이거 좀 심각해지겠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면서도 크게 나서지는 못했다. 쇼핑몰 내 의전 규칙이나 보안 담당자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는 이도 많았고, 공연이 휘말렸다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조심하는 이들도 있었다. 네, 죄송합니. 제가 제대로 확인 못했네요. 그런데 혹시 안내가 조금 더 분명히 되어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더 부드럽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손흥민은 억지로 웃으려 애쓰며 담담하게 말했다. 경비원은 그런 제안을 듣자마자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돌렸다.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죠. 쇼핑몰의 품격을 위해서 정해진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게 제 임무입니. 그리고 뭘 더 설명해 달라니요? 해줄 만큼 했습니다. 그 순간 한 중년 여성이 경비원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저 혹시 조금 부드럽게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지금 주변도 다 지켜보고 있고 부인, 여긴 VIP 존입니 여태껏 우아하게 진행했어요. 단지 이분이 모자를 쓰고 들어오셨다는 거죠. 전부 본인 책임 아닙니까? 초조해진 여성이 뒤로 물러나자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씩 손흥민 편을 들기 시작했다. 보니까 그냥 규칙 모르는 게 아니라 공지가 잘 안 보였나 봐요. 누가 일부러 이러겠어요? 맞아요. 보통 입장 시에 안내를 친절히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경비원은 주변의 웅성거림이 거슬렸는지 손짓으로 주변인을 제지하려 했다. 여러분 지금 업무에 방해하지 마시죠. 규칙을 어긴 분과 제가 얘기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군중이 형성되면서 쇼핑객들도 이 상황을 진지하게 지켜보기 시작했다. 이게 뭐 대단한 범죄도 아니고 그냥 모자 하나 가지고 라는 수군거림이 섞여 나오자 경비원의 표정은 더욱 냉랭해졌다. 저는 벗었으니 다행입니다만 혹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 건가요? 손흥민이 주변을 둘러보며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듯 물었다. 피해라니요? 규칙 안 지키면 문제되는 거지. 남에게 직접 피해가 있든 없든 우리 규정상 안 되는 겁니다. 경비원은 말을 마치고 대리석 바닥을 굳건히 딛고 서서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러자 근처에서 한 남자 직원이 나섰다. 쇼핑몰 로고가 박힌 정장을 입은 직원으로 배지를 달고 있는 걸 보아하니 매장 관리 책임자로 보였다. 김 경비원, 잠시만요. 저희가 규칙을 안내할 때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했잖아요. 매니저님 규칙을 지키라고 해서 버스셨고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주변에서 시끄럽게 군이 제가 조금 강하게 한 겁니다. 직원은 손흥민을 알아본 듯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손님께서 저희 매장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 혹시 불편을 드렸다면 정말 죄송합니. 일단 제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먼저 사과드릴게요. 사실 제가 여기 정해진 드레스 코드를 잘 몰랐고 모자 쓰면 안 되는 건지도 몰랐습 하지만 조금만 부드럽게 안내가 있었다면 곤란함이 덜했겠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몰랐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입구에서 미리라도 안내했어야지 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때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녹화하는 손님들이 늘어났고 무언가 화제가 될 조짐이 보이자 매장 관리 책임자와 경비원 모두 살짝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 경비원, 주위에서 촬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스. 혹시 이 문제 조금 더 조용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하고 싶다면야 전 규정대로 한 것뿐인데 저분이 유명인이라서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 다만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서로 대화로 풀자는 거죠. 손흥민은 자신의 모자를 손에 들고 얼굴을 살짝 들었다.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다. 경비원님, 혹시 제가 이곳에 와서 불편을 드렸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다만 앞으로는 이런 규정이 있다면 좀 더 명확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손님들도 처음부터 알았다면 굳이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비원과 대화를 시도했다. 김 경비원, 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몇 달 전에 생긴 모자 금지 규정. 사실 안내문이 작고 눈에 잘 안 띕니다. 매니저님, 그래도 규정은 규정입니. 제가 미화시키거나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저희는 입간판도 설치했고 인포데스크에도 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매니저는 한숨을 내쉬면서 주변의 시선을 살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다. 그렇다고 저렇게 공격적으로 말씀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이분이 아까 안 벗겠다고 고집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제 입장에선 단호해질 수밖에 없어요. 손흥민이 말없이 그들의 대화를 듣다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안 벗겠다고 고집한 건 아니고요. 제가 몰랐던 부분이니 확인해 보겠다고 했을 뿐입니. 그리고 지금은 이미 벗었으니까 더 큰 문제는 없지 않나요? 주변 관객도 하나둘씩 호응했다. 맞아, 이분이 이미 모자를 벗었으니 문제 없어. 더 큰 충돌 없이 끝나면 좋은데. 그러나 경비원은 자꾸만 목소리를 높이는 듯 했다. 자꾸 이렇게 군중이 몰려들면 관리가 안 됩니. 보안상의 이유도 있고 VIP 고객들께서 불편해 하십니다. 그 말에 옆에서 구경하던 한 젊은 여성이 작게 분노를 표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본인이 VIP라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VIP가 아닐 것 같아서 함부로 대하시는 건 아니죠? 저기 일반 고객께서는 VIP 존 출입이 어려운 건 아시죠? 이 구역은 무심코 들어와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경비원의 태도는 점점 더 권위적으로 변했다. 그 순간 거리를 두고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지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 사람 권한이 뭔데 저렇게까지 하는 말이 터져 나왔다.
손흥민은 자신이 불필요하게 사람들을 더 자극할까 염려하여 조심스럽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저는 정식으로 초대를 받아서 이쪽에 지인과 약속이 있어서 왔습.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반 출입 금지 구역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만 매장 행사에 초청되어서 드레스 코드는 미리 듣지 못했어요. 매니저가 고개를 들고 손흥민에게 재차 물었다. 손님, 어떤 매장 행사 초청이었는지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쪽 시계 브랜드 제가 홍보에 참여할 수도 있어서 미팅 겸 방문했거든요. 담당자가 그쪽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 그렇다면 행사 초청장이 있으신가요? 손흥민은 미안해하며 스마트폰을 꺼내 캘린더와 메시지를 확인했다. 여기 보시면 초청 메일과 일정 안내가 여기 있네요. 매니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경비원에게 살짝 눈짓을 보냈다. 김 경비원, 이분은 정식 초청을 받은 게 맞습. 그리고 행사 담당자도 이미 연락을 받았네요. 제대로 된 안내 없이 모자 착용금만을 주장했던 건 우리의 실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비원은 조금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여전히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초청장이 있든 없든 규정은 규정입니 모자는 안 된다고요. 손흥민은 경비원의 단호함에 굳이 더 다툴 의향은 없어 보였다. 모자를 이미 벗었고 행사는 약속 시간에 맞추어 시작해야 했기 때문이다. 괜찮습. 저는 벗었으니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냥 행사장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가시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복장 규정 잘 지켜주십시오. 경비원은 여전히 뾰족한 말투였다. 그때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사람이 아쉬운 듯 중얼거렸다. 유명인이든 아니든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규칙을 지키게 하는 건 좋지만 말이 너무 심하잖아. 그러니까 좀 더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었을 텐데. 손흥민은 공연히 자신 때문에 쇼핑몰 분위기가 나빠진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였다. 그러나 일단 일정이 있으니 가는 수밖에 없었다. 매니저가 곤란한 얼굴로 말했다. 손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 행사장 저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자 매니저는 서둘러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뒤편에선 아직도 한두 명씩 촬영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구경꾼도 많았다. 이 영상을 찍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도 혹시 몰라. 지금 저 경비원의 태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유튜브나 SNS에 올리면 순식간에 퍼질 텐데. 이런 대화가 오가자 경비원은 눈살을 찌푸리며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다 끝났습. 더 이상 모일 필요 없어요. 자, 흩어지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다. 별일이 다 있네. 그래도 손흥민이라니 이런 불편을 당하다니.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매니저와 함께 행사장으로 이동했다. 깔끔하게 정돈된 통로를 따라가며 매니저는 소곤소곤 사과를 반복했다. 정말 죄송합니 저희 쇼핑몰은 원래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새로 들어온 보안팀장이 규율을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지시를 내린 후부터 종종 마찰이 생기곤 했습. 특히 VIP존은 규정이 더 까다롭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규칙을 지키는 건 중요하니까요. 다만 방법이 조금. 손흥민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매니저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 좀 더 부드러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앞으로 개선해야겠네요. 잠시 후 행사장에 도착한 손흥민은 브랜드 관계자와 만나 미팅을 시작했다. 주변의 스태프들은 저마다 공손하게 인사했고 그와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이들도 조심스럽게 요청을 했다. 그 와중에도 아까의 사건 이야기가 스태프들끼리 오갔고 아니 모자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다니 공식 초청 게스트인데 라는 말이 잦았다. 시간이 조금 지나 행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손흥민은 조용히 베일처럼 드리워진 스테이징 공간에서 나와 복도를 거닐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난 건 다행이지만 마음 한편에 남는 씁쓸함이 있었다 그때. 같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 또 다른 손님이 마침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걸 목격했다. 중절모를 쓴 한 노신사가 입장하려다 보안 직원과 다투고 있었다. 노신사는 내가 오랜 단골인데 이런 대접은 처음 본다. 며 격한 반응을 보였고 경비원은 여전히 모자 금지 규정입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다.
손흥민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자신이 겪었던 일과 똑같다는 걸 깨닫고 숨을 고르며 다가갔다. 실례합니 혹시 제가 잠시 도와드려도 될까요? 노신사는 그를 알아보고 반색했다. 아니 손흥민 선수 아니오. 이런 곳에서 보게 되다니. 내가 초청받은 자리라 중절모 쓰고 왔는데 모자를 벗으라길래 내 몸의 일부 같은 걸 굳이. 경비원은 또다시 퉁명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어르신이라고 봐드릴 수 없습. 이 쇼핑몰에서 모자는 금지라니까요.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미소 지으며 그 경비원에게 말을 붙였다. 경비원님 혹시 조금 더 친절하게 상황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르신께도 안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죠. 저희 규정상 모자는 안 됩니 초청 고객이든 아니든 똑같습니다. 노신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내가 여기에 얼마나 자주 오고 돈을 얼마나 쓰는지 아나? 지인들과 여기서 식사 약속이 있는데 이 모자는 트레이드마크나 다름없어. 하고 소리를 높였다. 사태가 또다시 커질 조짐을 보이자 지나가던 직원 몇 명과 다른 손님들도 이 상황을 둘러싸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또 모자 문제야. 이 쇼핑몰 정말 한결같네. 아까도 손흥민 선수가 당했는데 손흥민이 노신사를 달래며 낮은 목소리로 중재를 시도했다. 어르신, 제가 방금 같은 일을 겪었어요. 경비원님이 원칙을 지키는 건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다만 제가 보기엔 안내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노신사는 손흥민을 흘끗 보며 중얼거렸다. 허허, 그래도 난 이런 대우는 처음이야. 내가 이 쇼핑몰의 VVIP고 여기 임원들이 다 날 아는데 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규칙을 집행하는 분이니까 우리가 일단은 지킬 건 지키고 대신 제대로 안내가 없었던 부분은 나중에 따지면 어떨까요? 경비원은 흥 하고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마습 규칙을 먼저 지키시고 이의가 있으면 따로 매장 관리팀에 이야기하시면 되겠네요. 주변 사람들이 또다시 수근거리자 손흥민은 노신사에게 모자를 살짝 들어 올려 보여주며 말했다. 저도 지금 모자를 벗었어요. 저한테는 일종의 습관 같은 거였지만 여기서 불필요한 충돌을 만드는 건 저도 반갑지 않네요 대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경비원님, 혹시 앞으로 공지나 안내를 좀 더 분명하게 해 주실 수 있냐고요? 경비원은 대답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었다. 그러다 매니저가 또다시 뛰어와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아이고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 드레스 코드가 갑작스레 강화돼서 혼선을 드리고 있네요. 제가 대신 안내해 드리겠습. 잠시만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노신사는 매니저의 부드러운 말투에 한풀 꺾인 듯 모자를 벗고 한숨을 쉬었다. 안 그래도 이날만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기분 상하게 되면 곤란하지. 손흥민이 노신사의 등을 토닥이며 웃어 보였다. 저도 조금 전까지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매니저님이 그래도 도와주시려고 애쓰시니 같이 대화해 보시죠. 그리고 모자가 필요하시다면 혹시 사진 찍을 때 다시 잠깐 쓰시면 되는 거니까요. 주변이 다시금 차분해지려 하자 경비원은 옆으로 물러나면서도 씁쓸하게 한마디 덧붙였다. 계속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니 규칙이 안 지켜짐니 저한테 뭐라 하기 전에 다들 규칙을 먼저 숙지하는 게 맞잖아요. 그 말에 노신사는 발끈했지만 매니저가 재빨리 상황을 달랬다. 사람들은 그제야 그곳을 떠나며 오늘 쇼핑몰 참 시끄럽네. SNS에 올라오면 시끄럽겠어. 하고 수근거렸다. 손흥민은 어떻게든 일이 무마되어 가는 걸 보며 안도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저 경비원님이 왜 저렇게 예민할까? 라는 의문이 생겼다. 그리고 미리 안내만 좀 제대로 해줬다면 이런 실랑이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한편 행사장 측에서는 일이 계속 커지는 걸 막고자 손흥민에게 관리팀장과 한번 대화 자리를 갖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이미 경비원과 마찰이 있었으니 공식적인 사과나 향후 개선 방안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손흥민은 흔쾌히 수락했다. 사실 저도 건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서로 기분 나빠지는 건 누구도 원하는 결과가 아닐 테니까요. 행사가 끝난 뒤 저녁 무렵에 별도의 미팅룸이 준비되었다. 내부는 차분한 조명과 방음벽이 설치되어 외부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거기엔 경비원을 비롯해 보안팀장, 매장관리 책임자, 쇼핑몰 운영팀장 등이 모여 있었고 손흥민이 자리에 들어서자 일제히 일어나 깍듯이 인사했다. 손 선수님, 갑자기 이렇게 자리 만들어 죄송합니. 저희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개선을 위해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운영팀장이 미팅의 시작을 알리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손흥민은 자리에 앉으며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다. 불편을 드리려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직접 겪은 일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함께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보안팀장이 말을 받았다. 저는 이번에 새로 부임한 보안팀장 이도영입니. 사실 규정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보안 인력을 재교육하고 있었습. 특히 VIP 존은 고가 브랜드가 많고 워낙 보안 문제나 VIP 프라이버시 문제가 자주 제기되어서 규정을 강화했는데 아마 그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듯합니다. 매장 관리 책임자도 덧붙였다. 고객님들 중에서도 VIP 대우를 받길 원하는 분이 계시고 동시에 쇼핑몰 이미지를 망친다며 다른 고객의 복장이나 행동을 심하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드레스 코드를 한층 엄격히 만들었고 모자도 금지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죠. 보안을 위해서라면 CCTV에 얼굴이 잘 보여야 할 테니까요. 단지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엔 안내 방식이 미흡해 보인다는 점입니. 전 솔직히 말하면 입구를 지나올 때 모자 착용이 금지라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보안팀장이 살짝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경비원을 바라봤다. 그 경비원, 성이 김씨라고 불린 그는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방어적인 태도로 눈길을 피하고 있었다. 운영팀장이 말을 이었다. 맞아요. 저희가 안내문을 준비하긴 했는데 충분히 눈에 띄지 않았던 것 같습. 그리고 현장 직원들이 좀 더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응대했어야 했는데 그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손흥민은 달래듯 말을 이어갔다. 제가 규정을 어긴 건 사실이에요. 다만 알아보니 안내문이 작고 입구에서도 직원이 모자를 벗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 그리고 나중에야 갑자기 경비원님이 버스라고 하니까 저도 약간 황당했죠. 매장 관리 책임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미 여러 번 비슷한 컴플레인이 들어왔는데 아직 제대로 개선이 안 된 상태였나 봅니다. 그 말을 들은 경비원 김 씨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제 입장에서는 규칙을 강조해야 합니. 아무도 지키지 않으면 경비로서 제 역할이 무색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VIP 존에서 모자가 자꾸 문제가 되니까 제가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받았고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듯 보였다. 그렇죠. 규칙은 지켜야 합니. 저도 이 상황에서 모자를 벗었으니까요. 다만 그 전달 방식이 너무 공격적이면 사람들은 거부감부터 느끼고요. 만약 처음에 손님, 죄송하지만 이 구역에서는 모자를 벗어주셔야 해요. 안내가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정도로 나왔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경비원 김 씨는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제가 그렇게까지 무례하게 했나요? 앞서 제가 보고 들은 걸 말씀드리면 매장 관리 책임자가 나서며 충분히 공격적으로 들렸습. 그리고 다른 고객들도 불편을 호소했고요. 경비원 김 씨는 테이블 위에 깍지 낀 손을 내려다보았다. 보안팀장이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했고 저는 제 일에 충실하려고 했을 뿐입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너무 강압적이었나 봅니다. 보안팀장 이도영이 머리를 긁적이며 인정했다. 사실 제 책임도 금리 모자 금지 방침을 갑자기 내리면서 강력하게 단속하라고만 했지 대처 매뉴얼을 충분히 주지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분위기가 가라앉는 걸 느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안했다. 저도 유명인이라서 이런 일이 기사화되거나 SNS에 올라가면 쇼핑몰 측도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결국 규칙을 조금 더 친절하고 명확하게 안내해 주시면 좋겠다가 핵심일 것 같아요. 매장 관리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뭔가를 적었다. 네, 우선 안내판을 더 크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고 입구에서도 직원들이 반드시 구두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 그리고 규정 위반을 발견할 때도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정중하게 권유하는 방식을 우선 적용하겠습니다.
보안팀장도 추가로 말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대로 고객 응대 매뉴얼을 새로 작성해서 우리 보안 요원들에게도 반복 교육을 하겠습. 무조건 벗어라가 아니라 이유를 설명하고 사과를 먼저 하고 상대의 상황을 확인하는 순서로요. 경비원 김 씨가 멋쩍게 웃으며 손흥민에게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다. 손님, 오늘 제가 정말 죄송했습. 진심으로요. 제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말을 과하게 했고 손님이 누군지도 몰랐습. 누군지 알았다 해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아무튼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손흥민은 두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저도 조금 더 일찍 벗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몰랐다곤 해도 규정을 확인하려고 했던 게 조금 버티는 모양새가 됐나 봅니. 저야말로 죄송합니 하지만 앞으로는 미리 안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보안팀장 이도영이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는 테이블에 놓인 문서를 집어들었다. 네, 그 부분은 쇼핑몰 전체적으로 개선하겠습. 사실 지금 저희 내부에서도 모자 전면 금지 정책이 과도한지 검토하고 있어요. 이유는 대개 얼굴 인식 때문인데 여러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운영팀장 역시 동의했다. 그럼 저희는 일단 이번 일을 계기로 모자 금지 조항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이 응당 알아야 할 정보를 더 투명하고 편리하게 안내하는 시스템을 갖추겠습. 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듣고 싶어요. 손흥민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저는 원칙을 지키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 저도 선수 생활하면서 규율과 훈련 방침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거든요. 다만 친절과 배려가 곁들여지지 않은 규칙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 그게 오늘 제가 느낀 점이에요. 그러자 모두가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경비원 김 씨는 재차 고개 숙여 사과하며 제가 앞으로는 좀 더 부드럽고 예의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 그러는 동안 실은 밖에서 이 소식을 듣고 몰려든 기자들이나 SNS 파워 블로거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내부의 말다툼이 영상으로 찍혀 이미 어느 정도 인터넷에 퍼졌다는 소문도 있었다. 쇼핑몰 측은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고 공식적인 사과문 발표까지 고려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미팅을 마치고 나오며 대기 중이던 사람들에게 짧게 입장을 밝혔다. 오늘 있었던 일은 쇼핑몰 규정에 대한 의사소통 문제였다고 봐요. 저는 이미 보안팀으로부터 사과를 받았고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 쇼핑몰 측에서도 곧 안내를 더 친절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앞으로는 다들 기분 좋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선수님, 혹시 경비원의 태도가 너무했다고 느끼진 않으셨나요? 솔직히 처음엔 좀 놀랐죠. 그렇지만 규칙을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해요. 누구든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느낀 하루였습니다. 기자들이 또 다른 질문을 던지려 했으나 쇼핑몰 관계자들이 이를 제지하며 당분간 상황을 진정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분위기가 조금 수그러들자 손흥민은 부드럽게 인사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 뒤로 몇 시간 뒤 쇼핑몰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는 고객 안내 및 드레스 코드 관련 정책 개선 안내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내용 요약은 이러했다. 모자 금지 규정을 얼굴을 가리는 형태의 경우로 더 구체화하여 완전히 얼굴을 가리지 않는 한 탄력적으로 적용. VIP 존 입장 시 입구에서 직원이 직접 친절하게 설명, 고객과의 충돌 상황에서는 먼저 사과하고 규정을 안내하도록 교육 강화, 불가피하게 규정을 어겨야 할 특별 사례, 질병, 신체적 이유 등가 있을 경우 최대한 배려 또한 앞으로 불편 없이 즐거운 쇼핑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다라는 경영진의 사과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이 공지에 대한 반응은 다양했다. 드디어 뭔가 개선되나 보네. 유명인이 아니었으면 그냥 묻혔을 텐데. 그래도 손흥민 덕분에 바뀌니 다행이다. 유명인 특권이라고 욕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라도 개선되면 좋잖아. 경비원 김 씨도 이후에는 고객 응대를 훨씬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했다. 몇몇 고객이 재차 모자를 쓰고 들어오더라도 이전처럼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이 구역에서는 모자를 벗어주시면 감사하겠습. 저희가 안내가 부족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식이었다.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며칠 후 손흥민은 지인과 함께 다시 그 쇼핑몰을 찾았다. 마침 행사를 준비 중인 스태프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경비원 김 씨도 그를 알아보고 머쓱하게 웃으며 정중히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손님?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습. 그 후로 제가 많이 생각했습. 저도 처음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 기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손흥민은 두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저야말로 다시 와주셔서 반갑다고 해주시면 더 고맙죠.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요. 그리고 요즘은 입구 쪽에서부터 친절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습. 안내판도 보기 쉽게 크게 달아놓았고요. 아, 정말 좋네요. 사람들이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어요. 사실 모자 쓰고 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경비원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를 바로 잡았다. 맞습. 저도 최대한 부드럽게 말씀드리고 그래도 안 통하면 그때야 강경하게 나가려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잘 협조해 주심니 오히려 이게 서로에게 편하더군요. 그때 지나가던 한 손님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들어오려다 안내 직원에게서 손님 죄송하지만 이 구역에서는 모자를 벗어 주셔야 해요 라는 말을 듣고 가볍게 아, 알겠습니다 하고 벗었다. 전혀 갈등 없이 자연스러운 광경이었다. 손흥민은 그 장면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분위기가 달라졌네요. 덕분에 저도 기분 좋게 이곳을 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씨는 머리를 긁적이며 작게 웃었다. 손님 덕분입니. 사실 지난번에 그렇게 일이 커지지 않았으면 내부에선 그냥 규정을 더 엄격하게만 외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쯤 되니 스태프들도 다가와 고마워했다. 규정만 내세울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게 더 낫다는 걸 배우고 있어요. 이제야 조금 쇼핑몰다운 환대가 가능해진 것 같아요. 잠시 후 매장 관리 책임자도 나타나 간단히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저희가 이번 달부터 고객 응대 워크숍을 새로 열 계획입니. 모자뿐 아니라 복장이나 휴대품 관련 보안 규정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님처럼 이해해 주시는 분이 많으면 좋겠네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다행입니. 누구나 처음 와서 규정을 몰라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만 친절하게 안내하면 다들 기분 좋게 지킬 수 있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전보다 훨씬 평온한 분위기였다. 이번엔 카메라를 들이대며 몰래 촬영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경비원이나 안내 직원들도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다시 한번 매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오늘은 아무 트러블 없이 지나가네요. 훨씬 편안해졌습.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씨가 밝은 표정으로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답했다. 스태프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손흥민은 가벼운 미소와 함께 매장을 향해 걸어갔다. 이후로 쇼핑몰은 규정은 유지하되 고객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서비스를 개선했다. 정보 데스크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미리 이 구역은 모자 착용이 제한됨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상냥하게 설명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그래요?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응대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그 쇼핑몰에서 모자 쓰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친절히 안내해 주더라. 직원들이 예의 바르게 대하니까 기분이 나빠지지 않고 바로 이해했다 등의 후기가 올라왔다. 물론 여전히 엄격하긴 해 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평이 주류가 되었다. 결국 한 번의 사건이 많은 것을 바꾼 셈이었다. 규정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과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쇼핑몰은 체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자를 벗고 스스로도 적잖이 당황했지만 끝내 충돌을 제지하고 모두를 대화로 이끌어낸 축구 스타 손흥민이 있었다. 며칠 뒤 매장 관리 책임자와 보안팀장 그리고 김 경비원은 내부 미팅을 마치고 식사를 함께하며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손 선수님이 마지막에 해주신 말이 계속 생각나요. 규정을 강조하되 고객을 배려하는 게 우선이다. 규칙을 친절하게 알리면 대개는 모두 이해해준다.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요, 처음엔 단속 강화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안내하면 오해 없이 받아들일까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김 경비원도 많이 달라졌지. 이제 목소리가 훨씬 부드러워. 그러자 김 씨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저도 제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 손님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니 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덕분에 일하는 맛이 한층 좋아졌습니다. 이렇듯 쇼핑몰 내부에는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방문하는 고객들도 한결 편안해했고, 직원들도 예전보다 일에 자신감과 보람을 느꼈다. 무엇보다 모자 하나 벗어 달라고 하는 것조차 얼마든지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로 전달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손흥민이 바랐던 작은 변화이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쇼핑몰을 떠나며 이런 말을 남겼다. 제가 특별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누구나 같은 배려를 받고 싶어 하죠. 축구장에서도 규칙은 있습하지만 선수가 규정을 따른다고 해서 꼭 기분 나쁠 필요는 없잖아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 규칙이 오히려 질서를 잡아주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참 후 쇼핑몰에서 진행한 고객 응대 및 서비스 개선 포럼에서 김 경비원은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사건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했다. 저도 처음엔 자존심이 상하고 제가 왜 사과해야 하는지 이해 못했습. 그러나 조금 지나고 보니 저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걸 알았죠. 규정을 지키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먼저 상대를 인간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더군요. 손흥민 님께 정말 감사드립니. 덕분에 전 많이 배웠습니다. 그날 포럼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쇼핑몰 임원진도 있었고 다른 직종의 서비스 담당자들도 있었다. 모두가 김 경비원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SNS에 간단한 후기를 남겼다. 경비원님의 진솔한 고백, 감명 깊었다. 단속, 규제라는 게 무섭고 까다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걸 배웠다. 유명인의 영향력이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도 있구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은 쇼핑몰을 방문할 때마다 모자를 벗어 달라는 안내가 너무 친절하다 라는 후기를 남기곤 했다. 예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는 고객들도 여기서는 모자 쓰면 안 되지 하고 미리 인지하거나 혹은 우리 사정상 모자를 꼭 써야 하는데 하면 매니저가 나서서 이유를 들어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찾아주었다. 모든 게 원만하게 굴러갔다. 어느 날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손흥민 선수가 모자 규정으로 겪은 에피소드를 다들 아시죠? 그런데 그 이후로 그것이 정말 달라졌어요. 규정을 위해 일하는 분들도 사람이고 그 규정을 지키는 고객도 사람.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는 태도만 있다면 어떤 규칙도 서로를 배려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글은 삽시간에 퍼지며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동시에 몇몇은 유명인이라 바뀐 거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표했지만 대다수는 그래도 결과적으로 누구나 이득을 봤다라며 호응했다. 결국 작은 갈등 하나가 쇼핑몰 전체의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는 규칙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불씨가 된 건 바로 모자를 벗고서도 상대를 배려하자라는 손흥민의 제안이었다. 마지막으로 김 경비원은 다시 한번 자리를 빌어 손흥민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지금도 제가 모자를 벗어 달라고 말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가장 먼저 안녕하세요 불편하시겠지만 하고 시작해요. 그러면 의외로 대다수 고객이 바로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기분 좋게 규칙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덕분에 일할 때마다 뿌듯함니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손흥민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건넸다. 규칙은 우리를 구속하려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서로를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먼저 따뜻하게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 분명히 많은 게 달라질 거예요. 그 말은 곧 이 이야기를 지켜본 모든 사람의 가슴에 박혔다.
모자 하나조차 사람을 상처 줄 수도 배려할 수도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규칙이란 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위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진실이 대한민국 대표 축구 스타와 한 쇼핑몰 직원들의 경험 속에 깊이 새겨졌다. 사람들은 이제 이 이야기를 재밌게 전하며 우리도 누군가의 불편이 되지 않도록 규정을 지키더라도 배려를 잊지 말자고 결론 지었다. 그리고 손흥민은 늘 그렇듯 겸손하게 말했다. 저는 그저 제 할 말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했을 겁니다만 앞으로 이런 작은 갈등이 생긴다면 꼭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대화가 먼저 있길 바랍니. 그게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모자를 벗을지 말지를 둘러싼 작은 갈등은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교훈으로 남았다. 그리고 쇼핑몰은 새로운 정책과 더 나은 고객 응대를 통해 VIP 존을 포함한 모든 공간을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규칙은 유지되되 상대를 배려하는 온기가 공존하는 곳.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럭셔리가 아닐까.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어요. 이건 비단 쇼핑몰의 모자 규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을 테니까요. 어떤 손님이 SNS에 그렇게 썼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좋아요를 누르며 댓글에 답했다. 맞아요. 규칙보다도 중요한 건 사람이니까요. 이들은 그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했다. 혹시 또 다른 곳에서 비슷한 논란이 일어나면 그때도 이렇게 개선되고 서로를 배려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 손흥민은 자신 있게 말한다. 그럼요, 대화를 잊지 않는다면 분명 그럴 수 있음.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배려의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당부가 오늘도 누군가의 모자를 벗기는 대신 마음을 열게 해주길 바라며